제가 놔드릴게요. 5개를 연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여기서 이 지금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 건우님의 이제 전체적인 성향, 뭐 텐던스라는 게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일관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데 총점이 이 정도가 되더라 라는 어떤 전체적인 총평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일관성의 어떤 그 평점이 상당히 좋네요. 이 지금 하늘색 선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100에서 75 사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그 성향이 일관성이 되게 좋은 편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돼 있지만 그냥 점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총점이 이제 한 75.8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상급에 가깝다. 진짜요? 네, 평점은 그래요. 네. 어드레스를 딱 해서 홀컵을 향해 가지고 조절을 처음에 딱 했을 때 느낌인데, 셋업 자체의 느낌은 아주 미세하게 0.6도 정도가 오픈이 돼 계세요. 그러니까 타겟 라인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페이스헤드 어드레스라는 거는 이제 어드레스 자체에서 한 0.6도 정도가 오픈이 돼 있다라는데, 요건 이제 보시기가 쉽게 5개 치셨잖아요. 네. 이 5개에 대한 요 이제 각도에 대한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뭐 처음에 친 거는 마이너스 0.12, 그러니까 살짝 닫혀서 어드레스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닫혀졌었고 나머지는 다 살짝씩 열려 있는데, 이거는 뭐 제 판단에는 닫아 놓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성향이 있으시다. 근데 기준치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기준치는 뭘 뜻하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0도잖아요. 0도. 이 0도랑 여기 마이너스 뭐 0. 몇 도, 플러스 0. 몇 도 그 사이에 요 어떻게 보면 회색 구간 있죠. 이 구간에 다 그래프가 들어와 있잖아요. 공 5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열린 상태에서 열리는 이제 예를 들어 볼 컨택을 하게 됐을 적에는 상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린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쳤는데 지금 보면 공이 다 들어갔다는 걸 보면 뭔가 상쇄적인 부분을 있었다는 거야. 뭔가를 조절을 했다. 누구나 다 그런 조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적에는 0.6도 정도가 오픈이 돼 있는데, 페이스 체인지라고 해서 맞는 순간에 전체적인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0.5도 정도가 오픈이 돼서 맞았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뭐 거의 비슷하게 그냥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단 열리더라도 아우트 인으로 만약에 친다면 공은 똑바로 굴러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그런 걸 한번 봐야죠. 여기 보면은 에이밍도 89점이고 뭐 이 일관성 이게 91%, 91점이라는 건 엄청 높은 수치예요. 이거 두 개 다 굉장히 좋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딴 데를 보고 어드레스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결과를 아까 놓고 보면 들어갔지만 이거는 들어가는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페이스헤드 임팩이라는 거는 맞는 순간에 이제 타겟 라인에 비해서 한 1도 정도가 오픈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이 맞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패스헤드 임팩이라는 거는 이제 스윙 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 점선이 타겟 라인인데 아주 미세하게 인투 아웃으로 이 하늘색 그래프는 그려져 있죠? 요 화살표가. 약간 인투 아웃으로. 궤도 자체는 인투 아웃으로 하고 계세요. 열어놓고 어드레스 했는데 인투 아웃으로 쳤는데 헤드가 들어갔다. 공이. 납득이 안 가죠. 그렇다면 에이밍이 딴 데를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타겟보다 몸이 약간 왼쪽으로 보고 있다던가. 그리고 타겟 쪽으로 밀어치는 형태로 아마 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건 이제 여기서 잡히지가 않으니까. 몸이 어딜 보고 있는 건. 페이스헤드 임팩은 맞는 순간의 임팩트의 이제 헤드의 각도는 1도 정도가 오픈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스윙 궤도, 패스헤드 임팩은 3.3도 정도가
안쪽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인투 아웃에 약간의 그 기울기를 갖고 계시다. 네. 그래서 여기 볼 보면 볼 디렉션에서 볼 출발, 어떻게 볼 방향이죠. 출발 방향은 1.4도 정도가 오른쪽으로 출발하고 계세요. 근데 들어갔단 말이죠. 신기하죠. 사이드 스피드. 제 판단에는 일단은 에이밍 자체가 딴 데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대로라면 공은 오른쪽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 까만 점선들 보이시죠? 네. 이 점선이, 이 점이 있는 거, 그 점이 볼이에요. 볼의 위치예요.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을 보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선들이 있죠. 네. 그게 스윙 궤도예요. 스윙 궤도를 다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백스윙 자체가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안쪽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골프 스윙이랑 거의 비슷하죠? 골프 스윙도 인투 아웃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점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 네. 그러니까 이 점선 말고 네네. 요, 네, 요 다운스윙 할 때 요 점. 이게 다운스윙 할 때 점선이거든요. 네. 올라간 궤도보다 다운스윙 할 적에 살짝 앞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이 스윙이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퍼터를 보면 그 사람의 스윙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얘도 스윙이에요. 네네. 퍼터도 스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개념이 이렇게 작게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으로 들었다가 이거 역시도 뭔가 몸이 달려든다던가 아주 미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궤도보다도 살짝 앞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밀었다가 치시는 느낌인 거죠. 네. 이 스윙 패스에 대한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3.3도 정도를 오른쪽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치고 계시다. 이 패스 아크 임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스윙 패스가 이렇게 아크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예. 왜 보면 우리가 직선 스트로크 있고 이렇게 인투 인의 느낌이 있죠.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근데 이 와이퍼처럼의 아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퍼터는. 근데 그 아크 자체는 지금 뭐 기준치 안에 좀 들어왔다가 좀 아크가 좀 많은 쪽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커브라고 써 있고 여기는 인버스니까 그 반대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쪽으로 올수록 직선 스트로크에 가까운 거고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갈수록 좀 커브의 이 성향이 좀 많다. 지금 보면은 약간 백스윙도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커브가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커브의 약간의 느낌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백스윙 레이시오라는 거는 백스윙의 비율. 백스윙의 비율이 생각보다 조금 크다. 여기 보시면 점선 있잖아요. 이게 이 점선의 이 길이가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 점선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 스윙 크기라고 이제 가정을 해줬는데 백스윙이 전체적으로 조금 큰 편이고 팔로우 스윙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좀 크게 들어서 작게 치는 느낌. 그래서 피니시가 잘 안 가는 샷으로 따지면은 볼이 맞는 순간에 타점을 얘기한 거죠. 근데 안쪽 상단에가 다 맞아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정중앙이 요 선이면 또 여기에 정중앙을 걷을 때 여기가 이제 요 높이의 이제 개념이라면 공이 다 위쪽에가 맞았어요. 상단에가. 이제 상단에가 맞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를 내려치는 성향으로 치는 사람들은 상단에가 맞을 확률이 크고요. 또 내려치지는 않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손은 높아지지 않는데 헤드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손목을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상단에가 맞을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역시도 조금 어느 정도 패턴을 보면은 저는 이제 손목도 쓰지만 약간 다운스윙 할 때 이 궤도를 보면은 달려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예측도 돼요. 그죠? 여기 보면은 임팩트 스팟이 조금 안쪽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힐 부분 쪽으로 조금 치우쳤다. 요 세 개가. 그리고 하이온 페이스는 상단, 정중앙에서 조금 위쪽에 맞고 계시다.
다만 요 라이트 임팩이라는 거는 뭐 맞는 순간에 여기가 헤드 앞부분, 헤드 뒷부분, 힐, 토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맞는 순간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거의 정중앙,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거의 다 지면에 다 양쪽에 다 닿아서 이렇게 맞는 느낌.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에 이 느낌은 별로 없는 거죠. 꺾고 피고 이런 동작은 많지는 않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런치 앵글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서 이 발사 각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이 출발하는 그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체가 접근하는 각도를 보면 실제로 공의 발사 각도를 예측할 수 있죠. 체가 낮게 옆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로프트 각도대로 그냥 공이 출발하고 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게 되면 공이 밑으로 출발했다가 약간 이게 솟아오르는 구질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 샷으로 따지면 올라가면서 치게 되면 공 출발부터 뜰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유심히 보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볼의 위치가 지금 요 네모난 요 까만 점 있죠. 요거가 이 화살표에 다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 위에 거 하나만 빼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화살표가 헤드가 지면에 가장 가까웠을 때의 위치입니다. 최저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저 화살표의 위치가.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 왼쪽이 팔로우 스윙 구간이고 여기가 백스윙 구간이잖아요. 근데 최저점이 요 화살표, 공 바로 직전에 최저점이었던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같이 다 공 위치가 가장 최저점 내지는 공보다 살짝 나가면서 최저점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은 최저점은 이 정도에 다 위치합니다. 퍼터는. 왜냐면 그래야 공을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우님은 들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내려치는 느낌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도 이 이펙티브 로프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 로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퍼터가 다 고유의 로프트가 한 3도 정도 있는 거 아시죠? 0도가 아니잖아요. 퍼터 역시도 다 로프트는 한 3도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3도의 로프트가 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서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요게 한 1도에서 한 3도 정도 사이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얘기해서 요 회색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공이 맞고 있어요. 로프트가 3도에서 맞는 순간에는 0도보다도 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0.5도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져서 공이 맞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다운블로우로. 다운블로우로. 그렇다면은 한번 상상해 볼게요. 공이 바닥에 출발할 때 롤이 좋을까요? 공이 점프를 하게 되겠죠. 맞는 순간에 맞고 난 다음에 지면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공이 이게 튀는 성향의 어떤 롤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헤드가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페이스 로테이션이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뭐 거의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게 나왔네요. 아까 헤드가 열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드레스 할 때. 근데 지금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저 헤드 이렇게 된 막대가 헤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궤적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여기 재밌는 거는 컬러가 빨간색은 헤드가 오픈되어 있는 거고 까만색은 헤드가 스퀘어고 파란색은 헤드가 닫혀져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5개 쳤는데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고 다 파란색이죠. 네. 그러면 아예 어드레스 때부터 헤드는 열려 있다고 얘는 읽었지만 제 판단에는 헤드가 닫혀져 있는 어드레스라고 여기서는 이제 읽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드레스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그 왼쪽을 바라보지 않았나 내 몸은.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헤드가 열려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닫혀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그냥 닫아서 어드레스 했다가 인으로 해서 들어서 아웃으로 닫아서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를 닫아놓고 닫아서 내치는 느낌의 패턴이다. 네, 요 부분이 조금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뭐 다이나믹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가속을 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막대에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공이 맞는 순간에 이제 그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이 맞는 순간까지 그래프가 여기까지 왔다가 맞는 순간에 그 충격 때문에 이 가속이 살짝 죽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건우님 같은 경우는 공이 맞기도 전에 벌써 그래프가 뚝 떨어지죠. 감속하고 있다. 맞기 전에 뭔가 감속을 하고 계시다. 이런 아주 미세한 이제 뭐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스피드도 여기서 읽어낸 거죠. 결론은 이제 다른 거보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타이밍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백스윙 리듬, 뭐 백스윙 할 때 너무 느리게 올라간다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던가 이런 거 자체를 얘가 분석해 줬는데요. 뭐 이거 진짜 이것도 다 수치 안에 하나 들어와 있어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는데 임팩트 때 타이밍 자체는 레이트예요. 빠른 게 아니라 느려요. 감속이라는 게 여기선 딱 나온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리듬감의 어떤 일관성? 너무 훌륭하다. 5개 다 너무 똑같이 치더라. 그래서 저 리듬 컨시스턴시는 84점이나 됐다는 얘기죠. 일단 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냥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이거 건우님의 3D 영상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촬영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이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3D 영상이 아주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위에서 보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손의 움직임, 요 그립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독특하죠? 건우님 치는 패턴이에요, 이게. 딱 놓고, 이거를 좀 다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측면에서 본 거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립의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립의 움직임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짜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그립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그립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샤프트의 기울기처럼. 그 그립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립의 기울기가 백스윙 할 적에 더 낮아졌다가 맞는 순간에 더 서진다던가 백스윙 할 때 너무 세웠다가 맞는 순간에 눕힌다던가 이런 그립의 움직임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드의 움직임은 손의 움직임이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그립의 전체적인 기울기는 아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의 컨트롤 자체는 뭔가 움직임에 뭔가 손목으로 뭘 하는 거는 별로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왜 저런 궤도가 나오느냐? 어쩌면 뭐 치시면서 뭔가 몸의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프화 시킨 거죠. 궤적을.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공 출발에 대한 어떤 부정확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본대로 출발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거는 이제 뭐 볼 스팟이 어떻게 들어가서 맞느냐, 이렇게 맞는다. 네. 아까 이제 보았던 요 샤프트 라인 자체를 요거는 이제 다각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네,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백스윙 들어서 다운스윙 하고 이 기울기 자체가 변함이 있으면 저 파란색 저 어떤 선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이게 지금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울기가 선이 치면서 이렇게 두꺼워진다라면은 그 기울기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울기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의 전체적인 저 파란색이 두꺼워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거는. 이게 채가 이제 올라갔다가 접근하는 각도죠. 백스윙 들어서 이렇게 접근돼서 앵글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다운드로의 형태가 좀 보이세요?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이게 어떻게 치고 있구나 이런 게 대충 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다. 내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나 이런 패턴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조언을 받더라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나는 말 그대로 아웃투인으로 치는 느낌인데 상대방이 나 인투인으로 인투 아웃으로 치고 있어 라고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도 증명이 됐고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이제 퍼터 연습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질게요. 그냥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습관적으로 이 백스윙 자체를 이렇게 원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양이 조금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조금 없애시고, 근데 그 방법을 어깨 회전하는 방향을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해요. 백스윙 하면서 왼쪽 어깨가 제 손에 안 닿게. 네. 근데 얘가 닿는다는 건 이 느낌이잖아요. 샷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퍼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 맞죠. 왜냐면 볼과 스탠스의 간격이 가까우니까 시소의 느낌이 맞지, 이 느낌은 좀 위험한 느낌인 거죠. 너무 과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맞아요. 느낌 자체가 왼쪽 어깨가 제 손에 안 닿게 세팅을 하면 네, 훨씬 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덜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운스윙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치고 난 다음에 손이 이렇게 지나가는, 팔꿈치가 내 배를 지나가서 여기까지 쭉 들어오는 이 느낌이 좀 적으세요. 그 이유가 여기의 움직임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팔만 가보세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운스윙 할 때부터 얘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팔로우 스윙이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권은준 같은 경우는 얘가 옆구리에 딱 닿는 순간에 여기서 걸려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 거의 여기서 끝나는 느낌. 지나가셔야 돼요. 네. 바로 이 느낌이 있어야 공이 힘차게 가지. 그냥 항상 짧았나 봐요. 예를 들면 잘 들었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팔로우 스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두 번째는 팔꿈치가 배 앞으로 지나가는 느낌. 팔로우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뭐 얘가 이제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요. 너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자, 그래서 갔으면 쭉, 갔으면 쭉, 갔으면 쭉. 이때 머리의 위치만 딱 놔두고 머리가 이렇게 가지 않게.